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근육은 젊은 사람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도 집까지 거뜬히 걸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바구니 하나만 들어도 손목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에 힘이 달려서 몇 번이나 쉬었다 가야 하지 않으셨나요? 또 계단을 오를 때 예전에는 가볍게 올라갔는데 이제는 두세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지 않으신가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거나 작은 문턱에도 걸려서 깜짝 놀란 적은 없으셨나요? 사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근육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넘겨버리기엔 위험한 징후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힘이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 곳곳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을 전 세계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단순히 팔다리의 힘이 약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낙상, 골절, 대사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는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 질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이 줄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도 불편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변기에서 일어나거나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이 작은 불편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활동량이 줄고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고 사회적 활동까지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지고 마음까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근육량이 부족한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이 뛰어서만 순환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끌어올려 심장이 과도하게 부담을 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서 피를 위로 올려주지 못하니 심장과 혈관은 훨씬 큰 압박을 받습니다. 그 결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근육은 또 에너지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그 중에서도 당분과 지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과 체지방이 잘 조절되는데 근육이 줄면 이런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혈당이 훨씬 빨리 올라가고 당뇨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근육은 면역력의 창고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몸은 근육 속 단백질을 분해해 회복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근육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감기 한 번 걸려도 빠르게 회복하지만 근육이 적은 사람은 회복이 더딥니다. 특히 수술을 받은 후 근육이 적은 노인은 회복 속도가 크게 늦어지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노후의 자산이다. 젊어서 저축을 해둬야 노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듯이 근육도 젊었을 때부터 쌓아야 노년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미 60세, 70세가 되어도 근육은 얼마든지 다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자극과 영양을 주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여러분,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위험이 따를까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근육 감소는 우리 몸 전체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낙상과 골절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평소라면 쉽게 버틸 수 있는 충격에도 금방 골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근육 감소 상태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고관절 골절을 겪었는데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무려 20%에 달합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사질환 위험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 혈당은 근육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면 혈당을 흡수할 창고가 부족해집니다. 결국 혈당이 잘 조절되지 못하고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의 당뇨병 발병 위험이 정상 근육량 노인보다 66%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방간, 고지혈증 같은 질환도 근육 부족과 연관이 깊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몸은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더 많이 저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만,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함께 올라갑니다. 세 번째,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육이 약한 노인은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뇌와 끊임없이 신경신호를 주고받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뇌는 자극을 받고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도 줄어들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화이트홀 코호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년 시절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20년 후 기억력 저하와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즉, 근육은 뇌 건강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네 번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를 보면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감염 합병증을 더 자주 겪습니다. 폐렴, 요로 감염, 욕창 등이 대표적입니다. 2018년 유럽 임상영양학 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충분한 노인 그룹이 근육량이 부족한 그룹에 비해 감염 합병증 위험이 절반 이상 낮았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질 전반의 하락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줄고 활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결국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고 사회적 고립이 생깁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결국 근육 부족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서 노년기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연구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10년 동안 노인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상위 25%에 속한 노인들은 하위 25%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20% 이상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곧 수명과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과 골절, 당뇨 같은 대사질환, 치매, 면역력 저하, 삶의 질 하락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근육은 정말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몸 전체 건강의 열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근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근육은 자극과 영향을 주면 반응합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은 평균 연령 78세 노인들에게 12주간 간단한 근력 운동과 단백질 호충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근육량이 10% 이상 늘어났고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처럼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다시 키울 수 있는 자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바로 근육 건강을 다시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제 근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근육을 지키고 다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운동과 영양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운동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하기 힘들어. 헬스장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운동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집 안에서 심지어 의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두 팔은 가슴 앞에 가볍게 모으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앉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근육이 버티는 느낌을 느끼면서 하셔야 효과가 큽니다. 하루에 10번씩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으로 걸음걸이와 균형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의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들이 12주간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했더니 보행 속도가 평균 15% 빨라지고 낙상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는 자리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의자에서 일어나 앉는 동작을 5번만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벌써 허벅지가 살짝 당기지 않으시나요? 바로 이 자극이 근육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에이, 무릎이 아파서 계단은 못 올라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무릎 통증이 심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통증이 크지 않다면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전신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하루에 한 층만 걸어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계단은 단순히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까지 단련시켜줍니다. 실제로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층 이상 계단을 오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폐지구력이 20% 이상 높았고 낙상 위험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보다 허벅지 근육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밀착시키고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무릎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무밴드를 활용한 저항 운동입니다. 요즘 재활용품 가게나 운동용품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무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팔 운동을 해볼까요? 의자에 앉아 밴드 한쪽을 발밑에 고정합니다. 다른 쪽을 손으로 잡고 팔꿈치를 구부려 천천히 당겼다가 풀어줍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상완근과 어깨 근육이 자극됩니다. 다리 운동도 가능합니다. 밴드를 무릎 위에 감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렸다 모읍니다. 허벅지 바깥쪽 근육이 강해지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8주간 밴드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하체 근력이 30% 이상 향상됐습니다. 무엇보다 밴드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안전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균형을 기르는 것입니다. 균형이 좋아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균형 운동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서 버팁니다.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하고 점점 시간을 늘려 1분까지 도전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발끝으로 걷기입니다. 복도나 방 안을 발끝으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강화해 줍니다. 일본 노인복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1분씩 한 발 서기를 3개월 동안 한 노인들은 균형 능력이 크게 향상돼 낙상률이 40% 이상 줄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꼭 운동 시간을 따로 내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근육을 키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TV 볼 때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10번 제자리 걸음하기. 설거지할 때 발 뒤꿈치 들었다 놓기 10번. 양치할 때 스쿼트 5번 하기.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하루 100번 이상의 근육 자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큰 자극을 한 번 주는 것보다 작은 자극을 여러 번 주는 것에 더 잘 반응합니다. 하루 30분을 한 번에 투자하기 어려우면 하루 5분씩 6번 나눠서 움직여 보세요. 이게 바로 저빈도 고효율 운동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효과를 실제 연구 결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예일대 의대 연구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6개월간 주 3회 근력 운동을 시킨 결과 근육량이 평균 1.5kg 증가했고 보행 속도와 계단 오르는 속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고려대 연구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의자 일어서기 운동을 3개월간 시켰더니 하체 근력이 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낙상 두려움 지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 80세 이상 노인에게도 꾸준한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근육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우울감이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과 행복감까지 높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심지어 80대 분들도 오늘 저녁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5번만 해보시면 그것이 곧 근육 건강의 시작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아무리 중요해도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없다면 효과는 반쪽에 불과합니다. 근육의 재료는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근육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 실천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살코기와 닭가슴살입니다. 고기라고 하면 지방이 많아 건강에 안 좋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살코기는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홍두깨살 100g에는 약 22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무려 23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의 질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류신입니다. 닭가슴살과 소고기, 돼지고기, 살코기에는 이 류신이 풍부합니다. 미국 스포츠 영양학회에서는 노인이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한 끼에 최소 2.5g의 류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데 닭가슴살 100g이면 이 조건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식 식단에서는 종종 고기 섭취를 줄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기를 꺼리시는데 살코기 부분을 선택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고기는 홍두깨살, 우둔살, 안심. 돼지고기는 안심, 뒷다리살, 닭은 가슴살이 가장 좋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이 훨씬 건강합니다. 고기의 영양은 그대로 살리고 불필요한 지방 섭취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오래전부터 완전식품이라고 불렸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특히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달걀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 흡수율입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평가하는 지표인 PDCAAS 단백질 소화율 보정 아미노산 점수에서 달걀은 최고 점수인 1.0을 기록합니다. 즉, 먹은 단백질이 거의 100%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단백질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달걀은 흡수율이 높아 노인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또 하나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 합성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한국 노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보고가 있을 만큼 달걀은 아주 좋은 보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 노른자를 피하시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한두 개 정도의 달걀 섭취는 심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비타민 D를 보충하는 이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두부와 콩류입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거나 소화가 불편한 분들께는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두부 반모 150g에는 약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콩 100g에는 35g에 가까운 단백질이 들어있어 단백질 밀도가 아주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이후 근육 감소와 뼈 약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에서는 콩 섭취가 많은 지역일수록 노인의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부와 콩류의 또 다른 장점은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미네랄은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수축과 이완에도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부와 콩은 시니어 건강에 최적의 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리옹대 연구에서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3끼에 나눠 먹은 그룹이 한 끼에 몰아 먹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25% 더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백질 합성은 일정 시간마다 자극을 받아야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아침에 달걀, 점심에 살코기, 저녁에 두부를 배치하면 하루 종일 근육에 단백질이 공급되면서 합성이 최적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삶은 달걀 2개, 두유 1잔. 점심 닭가슴살 백지 채소 반찬 현미밥. 저녁 두부 반모 된장국 나물 반찬.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이 60지 이상 확보됩니다. 체중 60kg인분에게 필요한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근육 합성을 돕습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은 간식으로 먹기 좋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 음식은 살코기, 달걀, 두부와 콩류입니다. 이 3가지를 매일 식탁에 올리면 근육은 충분한 재료를 공급받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선과 유제품, 견과류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운동과 음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근육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근육은 조금씩 자라고 혹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나 잦은 깨어남 때문에 깊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면은 근육 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주로 밤에, 특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젊은 시절에는 키를 크게 해주지만 나이 들어서는 근육 합성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제한했을 때 근육 합성률이 정상 수면을 취했을 때보다 무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그룹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즉, 잠을 푹 자는 것이 곧 근육 건강의 기본입니다. 취침 전에는 카페인과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방을 어둡게 만들어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근육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오랜 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고 피로와 무기력이 더 심해집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근육량이 평균 10% 적고 보행 속도도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려면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명상, 호흡 운동, 산책 같은 간단한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기분도 밝아지게 해주니 일석이조입니다. 흡연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그 결과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회복이 늦어집니다. 또한 음주도 조심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근육 합성을 억제하고 단백질 대사를 방해합니다. 물론 특별한 날 소량의 음주는 괜찮지만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은 근육 감소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여러분, 근육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들이 주 2회, 단 20분씩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6개월 후 근육량이 평균 1kg 늘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5번 해보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근육 건강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근육은 포기해야지. 하지만 아닙니다. 근육은 나이가 몇 살이든 반응합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도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로 근육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90세 노인들에게 12주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근육량이 평균 5% 늘었고 혼자 걷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근육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 자산이다. 근육 감소는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다.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핵심이다.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밴드 운동, 균형 운동 등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 근육에 좋은 음식은 살코기, 달걀, 두부 콩류이며 하루 3끼에 나눠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같은 생활 습관도 근육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5번만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5년, 10년 뒤 건강을 지켜줍니다. 앞으로도 근육 건강, 시니어 건강과 관련된 알찬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반응하고 먹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